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나눌 인물로 스티브 잡스 서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일주일에 2편 정도의 소설을 대략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인물로 할애를 하려고 해요. 인물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실화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제가 나누는 인물 이야기의 책들이 대부분 두꺼운데, 이것을 제가 고민에 빠진 것이 있긴 합니다. 다 뭉뚱그려서 한 번에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책에 어떤 게 두껍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이 사람의 인생의 굴곡을 디테일하게 다룰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정교하게 나누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야 좀 이제 책을 나누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삶의 어떤 이 이야기는 또 특징이 뭡니까? 사실이죠. 소설과는 다르게.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 오늘 서론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략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스티브 잡스의 롤 모델이 있어요. 바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동성애자, 그리고 왼손잡이, 채식주의자의 ADHD를 이제 겪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산만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의 그 산만한 순간마다 집중을 해서 놀라운 천재성을 발휘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예요. 단순함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 정교함을 집어넣는 완벽주의자. 그것을 그대로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모방을 해서 따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인문학과 과학의 교차점, 그리고 이제 과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술과 모든 것들이 결합된 작품을 내서 그 작품 안에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마침내는 고객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이 제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도 완벽주의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기계 회로 자판까지도 아름다워야 하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너무도 괴롭게 했던 그런 CEO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 얘기는 해요.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착했다면 우리는 일하기는 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세상을 바꿔버릴 혁신적인 PC 컴퓨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뭐 이제 이런 예가 있어요. 뭐 1970년대 이제 막 애플이 이제 커갈 때 이제 대학 강연에 초청이 됐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 애플 주식이 오를 거냐. 이미 그때 대학생들이 약삭 빨았던 거죠. 현실적인 입장에서 돈을 벌 것이냐 말 것이냐. 하지만 참고로 이 스티브 잡스의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았는데 별로 돈도 많이 벌었을 때도 별로 쓰지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오히려 일에만 완벽주의적으로 집착을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현실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방향성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 앞에서 그런 것을 하나도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만 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책과 같은 크기의 컴퓨터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미래에 무엇이 나온 것을 뒤쫓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마치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말건 미친 듯이 추진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천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너무 엉뚱하게 황당을 믿어버리고 밀고 나가는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천재라면 천재라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바보라면 바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요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추진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면모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속임수를 쓰는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책을 나눔으로써 제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60, 70년대에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대학도 포기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 추진력,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무언가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 탐험가 정신. 그래서 스티브 잡스 도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70년대부터 미국 대학생들이 이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는 데만 쫓을 세대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우리처럼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꿈속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미 예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방향성은 이제 그 IT 계열에서 지금 전자 계열, 통신 계열이죠. 이쪽이 컴퓨터 계열.
두 가지의 기술의 방향성을 이제 가지고 이제 봅니다. 하나는 AI가 나와서 인간의 사고까지도 거의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술의 발전 방향성. 이게 이제 한 가지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 아니다. 여전히 중요한 선택은 인간이 할 것이다. 다만 기계는 돕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게 만들 것이다. 이런 형태로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두 번째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컴퓨터에 대해서도 인간의 정신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정신 활동을 더 극대화해서 분명하게 좋은 능력을 내고 결과를 내는 형태의 도구가 바로 PC일 뿐이다. 뭐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관론을 가지고 꿈속에 젖어서 상상치도 못할 컴퓨터 개발을 하고, 이 연구 개발 과정을 보면 돈도 없었는데 말도 안 되게 투자하면서 막 간 어떤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잃어버린 도전 정신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그 꿈 하나만 가지고도 미친 듯이 달려갈 때 어떤 세상의 변화와 창조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요 스티브 잡스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매주 한 번씩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이 스티브 잡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